지난 14일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당시 작업을 준비 중이었던 36살의 A씨가 역으로 당시 들어오고 있던 양주행 전동차에 치였고 그 자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 이 피해자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사고와 관련된 안전 대책이 과연 마련이 잘 되어 있었는지, 작업 매뉴얼은 또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또 외주는 어떻게 이게 발주가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역시 안전 대책이나 작업과 관련된 매뉴얼이 좀 미흡하게 준비되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점이 그렇게 미흡했던가요? 예, 우선 이 사고가 난 온수역 구간이 위험 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야간에만 하도록 규정이 애초에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규정이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야간에만 작업이 허용된 지역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8시경에 아침에 발생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선로가 아니라 배수로 공사이기 때문에 낮에 공사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코레일 측에서요. 선로가 아니라 배수로여서 괜찮다. 아니 근데 이번 사망 사고가 열차에 치여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배수로와 선로가 매우 가까웠던 건가요? 실제로 열차 선로와 배수로가 2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로 옆이 아닌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만 이런 사고가 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9월에는 안산선 한양대 앞에서 그 쓰레기 수거를 하던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고, 또 10월에는 또 풀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서 숨지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온수역 사고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코레일 측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정황들인지 좀 살펴봐야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이렇게 자꾸 열차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코레일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열차가 이제 작업 현장 근처에 접근하는 경우에 그 작업 현장에 있는 그 작업자와 그 기관사에게 모바일로 알림을 주는 그런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워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뭐 GPS를 통해서 기관사나 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위치를 파악될 수 있게 하는 뭐 경보음이 울린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단말기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고 발생률은 현저히 줄어들 것 같은데 단말기 소지하고 있었나요? 그 단말기를 올 상반기까지 지급이 됐다면은 사실은 좋았을 텐데 이게 또 차일피일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코레일은 이게 개발은 다 됐는데 상용화 전에 뭐 시범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그 달광 소재,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방호복을 그 지급을 해서 이게 뭐 1.5km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하게 하겠다. 라고 해서 새 방호 조끼를 이제 나눠줬는데 이게 정작 그 현장에서 제대로 지금 착용이 되고 있는지도 미지수고요. 그다음에 또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그 선로 작업자에게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좀 제대로 실시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 업체들한테 벌점을 부과해서 이러한 업체들이 나중에 입찰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 참가 제한을 규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벌점을 받았다거나 입찰 참가 제한을 받았다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